이게 간호사 선생님이 속도 없이 잠깐 화장실 갔네요 이래야 되는데 배고파서 만둣국 먹으러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자는 평생 만둣국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은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와 나에게 뭔가 공포스럽고 우울하고 충격적인 일이 다가올 때 뇌가 이 상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의 개념을 늘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든 날일수록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편이 나한테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싱크대에서 뭐가 끓고 있었는지 음식 냄새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걸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은 10년 전 것까지 꺼내서 이렇게 부부싸움 하게 되는 그렇죠. 이유도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나오더라고요. 기억이 되는 거죠.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렇죠? 여자는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자기가 매우 두려움과 공포와 매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뇌가 살아남고 다음에는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기억한 거죠. 시간의 개념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친구는 저를 보고 있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친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옥이 친구입니다. 근데도 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옆에서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고 아버지에게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따 얼른 인사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러시더니 보통 아버지들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안녕. 그리고는 이제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니 저를 보고 야 니네 아빠는 왜 말 이상하게 하냐 이렇게 탁 하는데 전 순간 얼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에 뭔가가 하나 얇은 게 와서 탁 붙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친구들을 집에 안 데려왔어요. 그리고 데려와도 아버지가 오실 때쯤이 되면 가라고 했죠. 가라. 우리 아버지는 친구들이 오는 걸 안 좋아한다. 얼른 가라. 그리고는 이제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는 알게 된 거죠. 저희 집이 자식만 6입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난. 그런 거죠. 부모님이 방을 따로 쓰셨는데도 아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인공수정으로 낳았나 봐요. 저희 형제들이 인공수정이었나 봐요. 어른이 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가사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6을 낳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또 예전에는 뭐 그런 걸 자꾸 조사를 했습니다. 니네 집은 전세냐? 니네 집은 월세냐? 니네 집이 자동차가 있냐 없냐? 너희 아버지 학력은 뭐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저 어린 나이에 되게 밝았어요.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막 이러고 원래 이렇게 항상 밝고 막 선생님이 새치기 하지 마 그러면 야 새를 치냐 막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막 까불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밝고 막 잘 지내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가족 그 조사하는 날인데 칸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8명인데 칸이 6개인 거예요. 전 2명 누구를 빼야 될지를 심히 걱정을 하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자르면 엄마 아빠가 잘리고 밑으로 잘리면 내가 막내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밑에 칸을 2개를 더 그렸어요. 근데 그 칸 이렇게 그으면서 제 얼굴에 뭐가 또 하나 탁 하고 붙는 걸 저는 어린 나이지만 정확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란을 쓰는 거예요. 제 친구 옆에 앉은 애는 엄마, 아빠, 자기 동생이었어요. 아빠 대졸, 엄마 초대졸, 그리고 자기 동생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소학교라고 아주 뭐 옛날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귀가 안 들리시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점을 찍어야 됐었어요. 솔직하게면. 근데 저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알았죠. 제가 자존심이 세다는 걸. 그래서
고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고졸이라고 기억을 쓰면서 또 얼굴에 저는 네. 뭔가의 가죽이 나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 악어 가죽이 왜 두꺼울까요?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방어하려고. 위해서. 지키기 네.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요, 연약한 내 피부를 세상 살아가는 데서 지키려고 딱 하는 겁니다.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혼하기 전에 막 장난 아니었어, 몸매가. 결혼하고 나니까 장난이 되잖아요. 붓기가 안 빠져. 네? 20년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이 얼굴 표정이랑 목소리에 묘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할 것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건 무슨 표정이에요? 뻔뻔한 표정인 거예요? 이런가요? 자기가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 건드리지 마. 진짜 나를 보여주기 싫은 진짜 거죠. 나를 내 맨 얼굴 보여주기 싫은 거죠. 사람마다 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한 겹, 두 겹, 세 겹 하면서 이게 악어 가죽처럼 되는 거죠.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엄마는 또 아예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고졸로 쓰려고 그랬는데 양심에 걸렸어요. 중졸로 바꾸기로 했어요. 전 이미 알고 있었죠. 내 친구와 나는 다르다는 걸.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정기적으로 K1을 하시는구나. 이 K1 하시고 엄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시고 그러니까 전 이걸 감추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활발하게 또 더 웃는 거예요. 밝게. 저는 제가 슬픈 표정을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잘 웃기는 애였지만 이 웃기는 걸 더 가면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웃기는 게 가죽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웃김으로써 내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가죽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쉬기 시작하는 날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악어를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악어 가죽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뱀은 무서워하지만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꽤 많고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없을 수 없고 그리고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우리 MC분을. 근데 저는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 봤고